하셨죠. 오늘 함께 나눠주실 강연 제목, 스타트업을 위한 브랜드 마케팅이라는 내용의 강연입니다. 여러분, 장인성 이사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는 소개받은 우아형제들의 장인성입니다. 배달의 민족은 다들 아실 텐데요. 배달의 민족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아는 배달의 민족과 모르는 배달의 민족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아시는 배달의 민족이라면 배달의 민족 앱, 치킨, 짜장면, 피자를 담당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처음 보는 낯선 곳에 가서도 맛있는 것을 시켜 먹을 수 있게 도와드리고 있죠. 배민 라이더스라고 지금까지는 배달되지 않던 팥빙수, 우럭회, 스테이크, 햄버거 여러 가지를 배달해 먹을 수 있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배민찬이라고 반찬을 집에서 배송을 받아서 진미채, 불고기 이런 것들을 집에서 받아 먹을 수가 있어요. 제가 하고 있는 일들은 이런 일들이 아니라 배달의 민족 저거 왜 하지? 라고 생각하고 있는 좀 이상하고 쓸데없는 일들 있죠. 그런 일들을 제가 주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들이냐 하면 배민 신춘문예라고 작년 여름에 치킨 능력 시험이자 자격증을 부여하는 그런 시험이었어요. 치킨에 대한 지식과 치킨을 이름이 써져 있지 않은 치킨 여러 가지 중에서 내가 이거 하나를 먹어보고 이게 어느 브랜드의 무슨 치킨이다까지 맞출 수 있는 그런 미각의 소유자를 뽑아서 치믈리에 자격을 부여를 했습니다. 신춘문예라고 글짓기 대회를 하고 있기도 해요. 매년 봄에 시행을 하고 있고 올해로 제4회 신춘문예 자격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대국민 투표를 지금 진행 중이고요. 12만 작품을 응모를 받아서 심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광고를 만들기도 하고요. 쌀국수도 배달의 민족. 배달의 민족. 이런 광고를 이거는 뭐 광고주 역할을 하는 거죠. 광고를 잘 만드실 수 있게 해드리고 있고요. PPL을 하기도 해요. PPL은 보신 분들은 너무 잘 아시고 안 보신 분들은 그런 게 있었어? 라고 하는 약간 복불복의 일이기도 한데, 배달의 무도편은 사람들이 꽤 많이 좋아해 주시는 편이 됐었기도 했고요. 이런 일들을 하다 보면 또 재미있게 다른 일들로 연결이 돼서 무한도전에서는 저희 회사에 한번 인터뷰를 보러 오셔서 그 인터뷰를 본 적도 있었죠. 그때 양세형 씨가 한 이야기를 가지고 바로 슬리퍼를 만들어서 판매를 한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 배달의 민족의 마케팅, 브랜딩 이야기는 아시는 것도 있고 모르시는 것도 있으실 텐데, 오늘은 스타트업을 위한 자리니까 지금 우리가 배달의 민족 너네 지금 돈 많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잖아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들 말고 좀 더 시작점에 있었던 작게 할 수 있는, 오히려 스타트업이기 때문에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몇 개 해드리려고 해요. 세보니까 6가지였습니다. 뭐 7가지였으면 더 좋았는데, 네, 오늘은 6가지만 딱 이야기를 해드리는 걸로 할게요. 저희 2010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네, 배달의 민족이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그해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아이폰 3GS가 처음 우리들 손에 쥐어졌을 때였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뭘 할 수 있지? 사진도 찍고 바로 인터넷도 하고 신기하게 이거를 보고 있었던 시절이었어요.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한 서비스들도 2010년에 많이 나왔습니다. 그 서비스들 중에서 하나였어요. 배달 앱 서비스를, 전단지를 스마트폰에 집어넣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었는데, 보셔서 아시겠지만 같은 비슷한 서비스를 하고 있는 업체가 하나일 리가 없잖아요.
물론 배달앱도 저희 말고도 여러 가지의 배달앱들이 있었습니다. 열심히 만들고 있었는데 저희는 카페 구석에서 열심히 조그맣게 만들고 있었어요. 막 이 사업을 어떻게 펼쳐서 세계 인류의 기업이 되겠어 이런 원대한 포부 전혀 없이 스마트폰 나오는데 한번 해볼까? 라는 마음으로 조그맣게 만들고 있었죠. 그렇지만 배달앱 서비스가 많이 나와 있으니까 그 중에서 우리는 자 그럼 의미 있는 서비스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생각하다가 그때 저희가 찾은 대답은 누가 이걸 쓰느냐 였었어요. 핵심적으로 누구한테 마음에 들면 의미 있는 서비스가 될까? 짜장면, 치킨, 피자 다들 드시겠지만 여기서도 일하시다가 오늘 밖에 나가서 먹고 오긴 좀 귀찮으니까 오늘은 시켜 먹을까?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따로 있고 네 하면서 뭐 드실래요? 하고 시키는 사람 따로 있잖아요. 그죠? 시키는 사람 막내이고 사회초년생들이죠. 사회초년생들에게 집중을 했어요. 그래서 그 사회초년생들이 좋아할 만한 브랜드라면 사회초년생들이 배달음식을 시킬 때 좋아할 만한 브랜드라면 어떤 것이 되어야 할까? 라고 생각해서 배달민족은 이런 캐릭터를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만만하고 찌질할 것 같기도 하고 전혀 공부 잘하고 돈 많고 이럴 것 같지는 않은 그런 평범한 그런 선배 동네 형 같은 그런 느낌의 캐릭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막내하고 이야기를 나눌 때 웃고 떠들 때는 어떤 이야기로 떠들까? 유머 플러스하고 키치, 패러디, B급 이런 톤으로 이야기를 해야겠다. 이게 기본적인 설계였어요. 우리 브랜드를 누가 가장 좋아하고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야 되느냐.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몇 가지의 프로모션 광고들이 이어지게 되는데요. 첫 번째 소개해드릴 것은 프로모션입니다. 한 달에 한 50만 원 정도 들었던 것 같아요. 선물을 뭐 여러 가지 내가 당신이 이걸 해준다면 우리가 이런 선물을 드릴게요. 굉장히 익숙한 포맷이잖아요. 거기에서 선물을 무엇으로 거느냐를 가지고 돈도 아끼면서 우리의 성격을 드러낼 수도 있어요. 저희는 마침 겨울이었는데 넛가래를 선물로 했어요. 맨 밑에 줄 보시면 넛가래와 눈삽 중 택이라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쓰여져 있는데 넛가래를 받으려고 누가 뭘 해요?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게 궁금해서 신기해서 하는 거예요. 사실 넛가래요. 여러분들 사시려면 얼마든지 사실 수 있습니다. 당장 검색해보시면 2,200원이에요. 배송비 2,500원이니까 합치면 4,700원. 4,700원 사실 수 있잖아요. 저 얘기 들으면서도 바로 사실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응모하시는 분이 계세요. 정말 쟤네 이상한 놈들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응모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놓고 당첨됐다고 선물 받아가려고 하면 됐다 그래. 안 주셔도 된다고. 이런 것들이 저희의 어떤 경품 전략이자 브랜딩 전략이었어요. 한 번은 양말 30켤레를 준 적도 있었어요. 자취를 하고 계시거나 해본 적 있으신 분들은 이게 무슨 뜻이다라고 바로 알게 되면서 미소가 띄어질 거예요. 그죠? 네. 여기에는 공감하는 사람과 공감하지 못하는 분들이 동시에 계십니다. 이런 일들로 프로모션을 걸어서 하기도 했다. 굉장히 큰 돈이 드는 건 아니더라. 자, 두 번째, 브랜딩 굿즈입니다. 여러분들 뭐 행사에 나가거나 손님이 올 때 뭔가를 이제 작은 선물 같은 거를 쥐어줘서 그 사람이 이걸 들고 사무실에 돌아가서 집에 가서 우리 회사, 우리 브랜드를 기억해줬으면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물건들을 만들어서 사고 우리 회사 로고 찍어가지고 주고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받아서 쓰는 걸 생각하면 로고 쓰여져 있는 평범한 물건들 잘 안 쓰게 되지 않나요? 그 위치에다가 스티커를 붙인다거나 닦아놓는다거나 혹은 가지고만 있다가 버린다거나 그래서 그러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좀 찾았어요. 메모리라고 하면 이런 16기가라고 써서 메모리를 만든다거나 종이컵, 나를 따르라. 저희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앞치마는 튀어도 괜찮아 라고 써있죠. 큰 일을 해결하면 작은 일은 저절로 해결된다. 열쇠고리입니다. 화장실 열쇠고리로도 많이 활용을 하시는, 네, 다 때가 있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위트 있게 집어넣어서 배달의 민족 하면 풋 하고 웃거나 하고 끄덕끄덕 하게 되는 그런 느낌을 전달을 했어요. 이게 흰바탕에 검은 글씨로 똑같은 글씨로 넌 내게 목욕감을 줬어 라든지 이거는 이런 게 들어있어요.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이 브랜드 제품 기념품을 가지고도 사람들이 쟤네들이 어떤 브랜드인지 알겠어 라는 느낌을 갖게 만드는 거였어요. 이 기념품은 개성있고 재미있게 만들어 놓으니까 어디서 살 수 있나요? 하시면 안 돼요? 라는 질문도 많이 받아서 지금은 팔고 있어요. 덕분에 저희는 팔아서 매출이 나오기도 하고 선물로 드리기도 하니까 결국 계산을 째려보면 똔똔이 맞거나 미세하게 요즘에 최근에는 이익이 드디어 나오고 있습니다. 홍보물로 만들고 있는데 돈이 들지는 않고 이익이 되고 있어요. 문방구 사이트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거고요. 많이 모이니까 이렇게 또 묶어서 팔 수가 있어요. 풋하고 웃기거나 하고 감탄이 되는 그런 제품들입니다. 잡지 광고를 하기도 해요. 잡지 광고도 저희가 꽤 오래전부터 5년 전부터 하고 있었던 그런 일입니다. 처음에 디자인 잡지 이거는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듭니다. 잡지 광고하는데 어떻게 한 달에 100만 원 들어? 라고 생각하시죠. 저희 한 달에 딱 하나씩만 해요. 한 달에 잡지 한 개를 선택해서 뭘 한다는 거지? 궁금하시죠? 딱 하나만 합니다. 저희 첫 잡지예요. 월간 디자인이라는 잡지였는데 디자이너들이 보는 잡지잖아요. 마케터들 보는 거 아니고 개발자들 보는 잡지 아니잖아요. 그래서 디자이너들이 보고 할 만한 크크크 할 만한 이야기들을 실습니다. 잘 먹고 한 디자인이 색깔도 좋다. 이건 개발자 잡지예요. 개발자 잡지이기 때문에 개발자가 보고 할 만한 이야기들을 실어줍니다. 그러면 한 달에 딱 하나, 이 달에 2013년 3월 달에 마이크로소프트웨어 하나에만 딱 싣는 거예요. 근데 이게 쌓이고 나니까 이게 뭐더라? 여성진데? 네. 그리고 웨딩 잡지에는 이런 식으로 월간 IM 마케팅 잡지에는 이런 식으로 시네21에는 봄여름 간다, 환경 비즈니스 이렇게 쌓이게 되는 거죠. 이게 한 50개쯤 쌓이니까 이게 콘텐츠가 되는 거예요. 묶어놓은 것들을 사람들이 찾아서 수집을 해서 이 수집한 걸 가지고 얘네들 봐봐 미쳤나봐 약 빨았어 라고 공유를 하고 이거를 콘텐츠로 사람들이 나눠서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잡지 광고를 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잘된 작품들은 또 가져다가 무게 광고를 쓰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지하철역 광고를 들었는데 지하철역 광고도 뭔가 이상합니다. 한 달에 100만 원이라니. 실제로 저희가 이 정도 들여서 지금도 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라고 하면 지하철역에 왜 포스터들 붙어 있는 거 있잖아요. 그 광고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막 서울시 전역에 있는 광고면 100면을 사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하면 1억, 2억 들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특정 역을 선정을 해서 그 역으로 갔어요. 처음에 배달의 민족이 전혀 유명하지 않던 배달의 민족 쓰는 사람 많이 없던 시절에 누가 먼저 배달의 민족을 써줄까? 사람들 책자 보고 주문하고 전단지 보고 주문하고 있는데 굳이 이렇게 해도 되는데 스마트폰 앱을 다운받아서 할 만한 사람들이 누구야? 라고 생각했죠. 누굴 것 같아요? 아까 사회초년생 얘기도 드렸는데 이걸 또 지역으로 자르면요. 스타트업 하는 사람들이 많은 동네예요. 판교역에 가면 판교역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다 스마트폰을 되게 익숙하게 쓰는 사람들일 거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전단지를 보고 있을 때 굳이 이 사람들은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판교역 지하철역에서 사무실들 많은 쪽 출구 올라가는 면 이쪽 면에 광고를 1, 2, 3, 4, 5 5개를 해서 그 면에다가 쭉 광고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 면들에 광고 응모를 받았어요. 판교역에 출근하시는 분들 저희한테 사연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그 사연을 가지고 광고를 만들어 드릴게요. 라고 해서 그 판교에서 커피숍 하시는 사장님이 저희 커피숍 맛있으니까 한번 놀러 오세요 라고 하기도 하고 자기 서비스 소개를 여기다가 하기도 하고 서로 그런 일들이 벌어져서 재미있게 활용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그 2탄 벽인데 이거는 DMC역에 지금 하고 있어요. DMC역은 방송 관계자들이 많이 계시죠. 판교에 1년 광고를 끝냈고 좀 쉬다가 지금은 DMC역에서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런 이제 방송 관계자분들이 또 한 그룹의 배달 앱을 좋아해 주실 수 있는 분들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을 해서 지금 판교역 DMC역에 하고 있습니다. DMC역에 여러 사연을 받아서 하다 보니까 사연 중에 어느 날 어떤 인디 가수가 저 가수인데요. 제가 노래를 냈는데 사람들이 많이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면서 응모를 하시는 거예요, 사연을. 그래서 한번 들어봤어요. 어떤 노래인가. 미진이의 푸드집업이라는 노래입니다. 집업 아시죠? 푸드집업이라는 노래를 들어보니까 노래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좀 해야겠다 라고 생각해서 아까 그 광고면들 중에서 한 면을 광고로 실었어요. 그랬더니 미진이한테서 전화가 온 거죠. 전화? 메시지가 왔어요. 이 광고판 앞에서 노래를 하겠대. 그래서 잘 됐네요. 저희가 찍으러 가겠습니다. 라고 하고 약속 시간을 잡아서 이분이 이 앞에서 노래를 하시고 저희는 그거를 영상으로 찍어드렸어요. 그렇게 해서 나온 게 지하철 라이브입니다. 이거는 한 달쯤 된 일이기 때문에 바로바로 따끈따끈한 이야기이고요. 이 노래를 직접 하시는 거를 저희가 동영상으로 찍어서 저희 페이스북이나 유튜브로 이걸 틀어드렸더니 그 다음에 또 재미있는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저희 응모하시는 분들 중에서 가수의 비전이 들었어요. 다른 가수들이 제 노래도 부탁드립니다. 제 노래도 해주세요. 라고 해서 그분들의 신청을 받다 보면 저희가 처음부터 기획한 일은 아니지만 지하철 라이브 2탄, 지하철 라이브 3탄 이렇게 계속 뜻밖의 시리즈가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이걸 지켜보고 있는 사회초년생들, 막내들이 마음으로 응원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 친구인 것 같고 이 노래하는 가수가 내 후배인 것 같고 내 선배 형인 것 같잖아요. 선배 누나인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응원을 하게 되고 응원을 하면 이걸 만들고 있는 배달의 민족이 좋아지고 배달의 민족이 좋은 일을 하고 있는 회사라고 생각이 되고 그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배달의 민족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5번째입니다. 이건 팬클럽인데 팬클럽은 비용을 물음표로 써놨어요. 이거는 학기에 따라서 정말 많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물음표를 잡아놨는데 여러분들 하고 계시는 일들에 지원자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의 가까운 가족 혹은 친구 그리고 이 서비스를 먼저 접해서 좋아하고 있는 그분들하고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고 계시잖아요. 그냥 가게를 통한 소비자 누구인지 얼굴도 몰라 누가 쓰고 있는지 몰라 이런 소비자들이 아니라 우리의 일을 우리의 생각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지원해 주시는 분들 그분들을 한 분 두 분 만나면서 이분들이 같이 모여서 만나게 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아마 숫자는 다를 테지만 여러분들의 브랜드에도 다 지지자, 응원자가 있을 겁니다. 그분들을 만나게 해드리는 계기가 저희가 한번 어떤 일이 있었냐면 신춘문예 아까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신춘문예 심사를 하는데 58,000 작품이 응모가 됐었거든요. 재작년에 58,000 작품이라고 하면
한 작품에 10초씩만 심사를 한다고 쳐도 58만 초예요. 60만 초라고 계산하면 이게 한 사람이 일하는 시간 하루 8시간 일한다고 계산했을 때 20일 동안 일해야 되냐, 한 달 꼬박 해야 되는 양이죠. 심사를 할 수가 없는, 그래봐야 예선 끝나는 정도라서 우리 구성원들이 할 수 없고 사람들을 불러서 심사를 해달라고 해야 되겠다. 배달의 민족을 잘 이해하고 배달의 민족의 정서를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심사를 해달라고 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공지를 올렸더니 저희가 뭐 심사비를 20만 원, 30만 원 드린다고 한 것도 아닌데 제가 심사할게요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모셔서 군대에서 휴가 내고 여기 심사하러 오신 분, 장사 잠시 하루 내리고 오신 분, 이런 분들이 계시길래 당신들은 배달의 민족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게 틀림없군요 라고 하면서 팬클럽 가입 신청서를 내밀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모여서 이렇게 배짱이 배달의 민족을 짱 좋아하는 이들의 모임, 이것도 이분들이 직접 이름을 지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모여서 배달의 민족을 응원해주고 자기들끼리도 친목 모임이 이어지는 그런 모임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배짱이 3기에 입학식을 했더니 거기에 기자분이 오셔서 기사를 써주신 것도 있어요. 궁금하시면 검색해보시면 따끈따끈한 뉴스가 나올 겁니다. 이분들이 서포터즈가 아니에요. 그냥 서포터즈라고 하면 저희가 얼마 드릴 테니까 우리 거 홍보해주세요잖아요. 너 인플루언서네? 너 팔로워가 10,000명이구나. 내가 뭐 20만 원 줄 테니까 이거 올려줘. 이거는 광고, 이거 서포터잖아요. 저희 브랜드에 애정이 없죠. 이분들은 저희가 뭘 해달라고 하지 않아요. 저희가 이분들한테 뭘 해달라고 하지 않지만 저희가 하고 친하게 지내다 보니까 배달의 민족이 좋아서 자발적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해주고 계신데 선물도 주세요. 저희가 재작년에 처음으로 흑자 전환을 했는데 배달의 민족이 흑자 전환했대. 그리고 자기들끼리 막 채팅창에서 얘기를 하더니 흙에다가 자를 꽂아서 이렇게 저희 회사 앞에다가 저 안에 전국 8도의 배짱이들이 8도에 있는 흙을 다 모아가지고 담아서 택배로 다 모아서 저기다가 씨를 심어서 주신 거였어요. 물 뿌리고 얘를 키웠더니 이렇게 정글이 되어 있는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분들 안에서 자발적으로 책장이라는 모임이 만들어졌어요. 우리 안에서도 북클럽을 한번 해보자. 책장이가 만들어지고 최근에는 먹장이라는 모임이 새로 생겼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같이 먹으러 다니는 모임, 먹장이. 그래서 자발적으로 돌아가는 이 브랜드를 지지해주는 사람들이 잘 모일 수 있게끔 해주는 것도 하나의 스타트업에서 작은 규모에서도 할 수 있는 굉장히 멋진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